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주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여기가 해발 750고지인데요. 요런 이제 비가 왔다가 딱 멈추는 때 이때쯤 되면은 항상 구름이 바로 정면에 산에 쫙 깔려 있습니다. 여기 그저 선계라고 하는 게 이 구름이 쫙 내려앉은 이 숲 여기 앉아서 바라보면은 그냥 뭐 따로 신선이 아니라 선자란 말이 사람 인변의 매산자잖아요. 그 사람이 산에 있으면 그냥 신선입니다. 아주 선이 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 가지고 요 신선 요 운물을 같이 구경하고 싶어서 오늘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요. 오늘은 5월달에 한번 이제 내려오다가 뉴스를 좀 들어보니까 무슨 각종 정치인들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전두환 장군하고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79년도죠. 전두환 장군이 12.12를 일으킨 게.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이제 80년대에 5.17 작전 광주 사태가 작전이 완료가 된 게 5월 27일입니다. 하필 그 결정적인 그 시간 타이밍에 제가 이제 육사 생도 5학년 시절이었고 곧바로 졸업 후에 광주에 있는 상무대에서 이제 초등 군사반 교육을 받는 그 기간 동안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5학년 때인데요. 참고로 육사는 이제 4년 전 과정을 수료 마치고 나서 졸업식 하기 전까지 한 2달 정도의 기간이 이 신입생 들어와 있고 그 졸업생은 같이 있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저 임관해서 광주 상무대 교육을 바로 갖기 위한 2달 정도를 학년을 5학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5학년 시기에 그때 이제 전두환 장군이 육사를 찾아왔거든요. 그 당시에 별 3개 달고 왔습니다. 별 2개 달고 보안사령관을 하다가 12.12 사태를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1개를 더 달고 그때까지도 이제 보안사령관 겸 그때 아마 중앙정보부장 직무대리 형태로 그 중정부장을 겸하고 있었을 겁니다. 뭐 대한민국 양대 정보기관을 다 장악하고 그러 있었는데 이 전두환 장군에 대한 이 세간의 평가가 그냥 어거지로 정권을 탈취하고 박정희 사후에 없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그때 이제 12.12 성공하고 자기 자신의 뿌리가 군이기 때문에 군 중에서도 육사였기 때문에 육사의 전 교수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기 자신이 이번에 행했던 12.12의 그 정당성이랄까 뭐 하여튼 그런 걸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5학년에 2명, 4학년에 1명, 생도는 3명이 그저 설명하는 장소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장군, 그 당시는 장군이었죠. 나중에 대통령이지만은, 이 양반 이제 그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온몸으로 한번 경험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때 당시에 그 육사 교장은
차규헌 장군이라고 전두환 장군이 특전사 여단장을 할 때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차규헌 장군이 저희 학교 이제 5학년 때 저희 육사 교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만들어낸 용어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안 되면 되게 하라. 지금 특전사 구호죠. 이 말 만든 사람이 그 차규헌 씨입니다. 나중에 그 당시 이제 교통부 장관까지 끝나고 이제 혁명 세력으로서 영화를 즐기다가 이제 가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 교수들과 생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 이야기에 12.12가 왜 일어났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진솔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11기입니다. 11기. 사관학교가 정규 4년제 제1기생으로 불리는데 원래 정규 4년제 제1기는 생도 10기입니다. 10기. 태릉에서 처음 이제 육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4년제 생도를 모집을 해가지고 첫 출발을 함과 동시에 6.25가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태릉이 어정부가 가까워가지고 이 민군 육사들이 치고 내려올 때 육사 생도들이 일반 사병과 똑같이 총 들고 나가서 전선을 지키다가 한 3분의 2 이상이 그때 그 전사를 했습니다. 그 사관학교 생도가 10기생은 그 생존에 있는 분이 지금 별로 안 계시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생도 10기가 없어져 버리고 다시 재모집을 해가지고 진해에서 다시 4년제 사관학교 제1기생을 모집한 게 전두환 장군의 11기들입니다. 그 앞에 1기부터 9기, 10기까지는요, 박정희가 제2기생이고, 김종필이가 8기생이고, 정성화 장군이 5기생이고 하는 1기부터 그 9기까지의 그 육사에 대한 기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정규 사관학교 졸업자들이 11기를 만들고 놓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들 또 육사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붙인 것이지 그들은 4년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 이 11기생들이 이제 첫 인관을 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아주 나이가 재미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오사단장을 할 때 그게 11기생이 중위로서 전속 부관을 했던 분이 이제 손영길 장군이거든요. 그 박정희 사단장하고 11기 손영길 중위하고의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뭐 군이라도 그랬으니까. 근데 전두환 장군이 보안사령관을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1기부터 그 9기까지 당시에 이제 정규 사관학교 분들이 아닌 분들이 장군을 달고 계속 오래 버티고 있는데 전두환 장군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자기가 별을 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년이 걸리는데 지금 현재 군권을 쥐고 있는 이 장군들은 장군만 20년을 하더라. 근데 자기가 11기들이 참모총장은 되지도 못하고 대부분 다 삼성 장군에서 끝나버렸더라. 그래서 12.12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은 11기에서 참모총장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제 일반 출신 장군들이 쫙 준을 치고 그들이 이제 끝까지 군대에 남아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분들을 몰아내는 것은 이런 김재규 시해 사건에 있었던 정성화 총장을 몰아내므로 해가지고 11기가 참모총장이 되는 길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그 당시의 명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전두환 장군도 지금 살아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현대사의 그 일부분을 제가 정언한다는 게 좀 묘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자기 뿌리를 갖다가 한번 규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게 듣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육사 교수들은 대부분 다 이제 중령 대령급들이었는데 또 질문 답변 시간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듣기만 한 상태였거든요. 하도 센 사람이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생도들은 겁이 없어가지고 누구 질문하라 그랬을 때 제가 용감하게 한번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세간에 들리기를 당신께서 최고의 실세라고 하는데 앞으로 대통령 할 겁니까? 하고 제가 다이렉트로 물어드렸습니다. 그때 뭐 교수들 한 200여 명이 앉아있고 생도는 딱 3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당돌하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근엄하고 뭐 목에 힘주고 뻣뻣하고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유하고 농담 잘하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진솔하고요.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저한테 저희들 전체가 있는 데서 다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옆에 육사 교장이 있었는데 한참 제가 그 질문을 하고 나니까 교수들이 그다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젊으니까 겁 없이 질문했다고. 근데 거기서 전두환 장군이 딱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이분이 특전사령관을 하셨던 차규헌 장군이십니다. 이분이 만든 말 중에 제일 지금까지도 희재되는 말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그 생도의 말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답을 했습니다. 뭐 제 혼자만 들은 게 아니고 뭐 그 당시에 전 육사 교수들 다 들었고 모두가 그때 다 알았습니다. 이 양반 큰 뜻을 갖고 있구나. 큰 뜻이라기보다도 집권욕이 있구나 라고 다 알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이 저희 집안 자체가 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삼촌도 보안사 중령으로 계셨고 제 바로 밑에 동생도 그 보안사 경비소대에 일반 병사로 있으면서 12.12 사태 당시에 전두환 경호팀으로 가지고 4명의 경호 요원에 합병해가지고 전두환 장군을 경호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식구가 아니고 내 식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젊었을 때는. 그런데도 사관학교 시절에 갖고 있던 그 젊은 혈기에 따라서는 이게 육사가 앞으로는 이 세상에 큰 죄인이 될 수 있는 집단이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그 제 동생이 전두환 장군 이제 4명의 경호 요원으로 따라다니면서 이 양반이 이제 5.17, 5.18을 경험하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으로 되었을 때 경호원으로 따라가자는 강한 권유가 있었음에도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더 이상 손대지 마라. 그거 따라가지 말고 나와라. 그 제 동생은 일반 병사같이 제대하고 나서 경호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 했더랬습니다. 지금도 전두환 장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우리 참 무식한 말로 만만한 게 홍어조지라고 무조건 그냥 조지면 패고 어르고 당하는 게 이제 전두환 장군인데 이 양반 반드시 아마 재평가 역사적으로 할 겁니다. 다른 거 무엇보다 말이죠. 저희들 생도 시절에 교수를 했던 전자공학과 교수 중에 한 분이 오명중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명씨란 말 아시죠? 그분 동아일보 사장도 하고 최신부 장관하고 아주 끝까지 본인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과학기술비서관으로 청와대 들어가서 한 제일 큰 공적이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쓰고 있는 인터넷 광 케이블 사업을 한 겁니다. 재평가 중에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양반 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동구권을 갖다가 우리 편 끌어들였다는 등 세계의 움직임에 전반에 들어 여러 가지 평가 있지만은 이 정보화 시대를 앞당겼던 인프라를 깔았던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 해안
그 해안을 갖다가 적극 건의를 한 걸 흔쾌히 수용을 해가지고 그 당시 예산 중에 그대로 빨아당겨가지고 광케이블을 깔았던 그 치적은 정말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지금 정보화 사회에 우리들이 마음껏 쓰고 있는 인터넷의 가장 시초 기발은 그 오명 씨가 했거든요. 그 양반 제 생도 시절에 교수를 하면서도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한 걸 자꾸 역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 비슷한 사람들이 AI 시대라고 뭐 많이 역설을 하고 다니는 것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터넷 개념이 전혀 없을 때도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이제 최신부 장관도 시키고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이제 인프라를 깔았던 이런 사실들. 아마 뭐 지금 여기서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 당시에 국고가 텅텅 비었을 때에 일본 수상을 불러와 가지고 노신양 외무부 과장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본에서 완성되지 않은 차관을 받아와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라 경제를 갖다 이끌어 나갔던 그런 사실들. 아마 이 재평가 작업함에 있어 가지고 더 많은 게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뭐 칼 858 사건이나 여러 가지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아웅산 사태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도 있지만은 어쨌건 이 양반이 12.12를 일으켰던 근본 동기는 단순하였다. 권력의 추가 또 쏠리게 되니까 또 5.17, 5.18 사태에 대처를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고 그때 나이가 말이죠. 이 양반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 제가 지금 60대 중후반인데요. 40대 초반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냥 휩쓸려 간 거죠. 그 이번에 흑석 선생 김의겸 씨가 윤석열 이분 보고 전두환 냄새가 난다라고 한 것이 휩쓸려 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게 만들어졌더랬습니다. 그 과정에 5.17, 5.18에 대해 가지고 뭐 그 당시에 실세가 전두환이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 지금도 그냥 만만한 게 그냥 전두환은 때리면 그냥 무조건 당하는 거니까 그래 때리고 앉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사람의 이 명예 프로그램이 거대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휘물려 갈 때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런 명예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더라 하는 게 이제 현대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지금 박정희 대통령과도 그렇게 아주 청와대에서 묘한 인연도 한번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과도 그렇게 5학년 때 다이렉터로 만나고 2차 만찬까지 같이 해보면서 그분의 인간 됨됨이도 볼 수가 있었고 막 그런 현대 역사의 흐름에 육사에서 군복을 입은 채로 한번 물살에 휩쓸려 같이 경험을 해봤다는 것. 그 자체가 제가 도인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그런 권력의 속성들을 제가 몰랐더라면 아마 끝까지 장군 되겠다고 아둥바둥거리고 나라에 충성하고 어쩌고 했겠지만은 장군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빨리 군복을 벗은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덕택에 제가 저는 도인이 되기도 했고요. 뭐 하여튼 5월 달에 뉴스 들어보면서 윤석열과 전두환이가 겹쳐진다는 소리를 듣고 뭐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 내가 그저 온몸으로 체험했던 것들을 도반들과 한번 나눔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생각이든지 하나가 옳고 하나가 그런 거는 없다. 그 사람의 입장도 반드시 하늘의 뜻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이 사람의 입장도 하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도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는 편향된 생각은 도인으로서는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역사의 한 흐름 속에 있었던 전두환 장군과의 그 에피소드를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달에 되면은 꼭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운무에 휩싸인 무주 산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와 그리고 사물과 사람과 인간을 대할 때는 어떤 고정된 편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 하는 화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